여러분, 잠 습관에 대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뭐, 그러다가 말아. 그러다가 알아서 잘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 다 원래 그렇게 자. 그게 정상이야. 뭐, 이런 말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비정상이라거나 잘못됐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뭐, 굳이 참고 있을 필요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살아온 여성인데 이게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결되게끔 뭐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일주일? 단 뭐 3일? 정도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을 때는 언제까지나 내가 그 지금의 잠 문제를 초래한 그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아이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아기가 3개월, 4개월이 되었는데도 밤에 계속 깨고 잘 못 잔다면은 지금쯤은 어떤 것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면 좋을 타이밍이에요. 5개월, 6개월 됐을 때도 아이가 잠 문제를 잠을 잘 못 잘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게 왜 초래됐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스텝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해결을 해 나간다면은 정말 꿀잠을 선물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아이 스스로 뭐 어떻게든 결국 나아지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뭐 몇 년이 걸리고 몇 개월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만 4년 정도 지나면 아주 안 자던 아이더라도 뭐 잔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서로 간의 격차는 사실상 인지만 못했을 뿐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A라는 인간이 B라는 아기가 울 때 반응하는 리액션과 B라는 인간이 또 C라는 아기가 울 때 반응하는 리액션 정말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같은 아기를 놓고 봤을 때도 그 아기의 울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A, B, C, D 이 각자의 인간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내 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객관화돼서 바라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낭떠러지에 딱 도착했을 때 더 이상은 못 버텨. 뭐 이랬을 때 내가 인지만 하지 못했을 뿐 내가 어떤 리액션의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그게 뭐 자포자기건 도저히 내가 여기까지는 내 능력이 안 돼. 기브업. 뭐 이런 식으로 백기를 들건 간에 내가 해오던 어떤 리액션에서 조금의 뭐 변화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 할 때는 내가 변화를 줘놓고도 내가 변화를 계획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라고 인지를 못해요. 왜 아기가 이렇게 잘 못 자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인을 그 Y가 파악이 된다면은 필요한 변화들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걸 성공적으로 줬을 경우에는 정말 뭐 3일 길게 봐서 2주 정도면 정말 바로 고쳐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제 잠에 있어서의 문제는 잠 연관에서 그 뿌리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잠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잠 연관이라 함은 잠 연관, 슬립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가 혹은 어른이 잠들 때 어떤 특정한 컨디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들 때 내가 잠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조건들이 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로 치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이불을 잡고 잔다든지 내가 항상 눕는 나만의 잠자리, 잠 침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잠 연관에 이제 속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내가 잠들 때 어떤 상태로 잠들었냐 이게 잠 연관과 가장 관련이 깊죠. 그래서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기의 이제 잠도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렘 수면 단계라고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죠. 얕은 잠의 단계가 왔을 때 그게 주로 아기들은 40분, 45분 단위로 오는데요. 그때 깼을 때 내가 원래 잠들었던 잠연관과 동일한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지 다시 잠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젖을 물고 엄마 품에서 안겨서 잠이 들었었는데 얕은 잠의 단계에서 살짝 눈이 떴는데 그 조건이 유지가 안 돼 있고 내가 갑자기 그냥 누워 있다.
이러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막 우는 거죠. 깨게끔 되어 있겠죠. 어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 잘 때 내가 항상 베고 자는 베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살짝 중간에 잠이 깼을 때 내가 그냥 그 베개에서 벗어났다면 그 베개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경험, 혹은 이불을 다시 덮어본 경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얕은 잠의 단계에서 살짝 잠이 깼을 때 그런 행위들, 원래 내가 익숙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행위를 했을 거거든요. 네, 아기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잠이 그야말로 학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자는 법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건 인지를 하지 않았건 태어난 D-Day 1부터 학습이 되어져 오는 건데요. 이때 긍정적인 잡념관, 건강한 잡념관을 알려주는 게 잠을 푹 쭉 잘 수 있게 해주겠죠. 여기서 제가 똑개육아 1탄에서 잡념관을 여러분들이 이걸 유지할 거냐 변화를 줄 거냐 이거를 결정할 때 기준점을 두 개를 두고 보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뭐 얘와 같이 잠을 안 껴서 젖을 물고 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얕은 잠의 사이클에서 내가 그 조건을 유지를 안 해줬을 때도 얘가 특별히 막 크게 깨지 않고 그냥 잠을 쭉 잔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그게 변화를 안 줘도 되는 상황이겠죠. 내가 그 처음에 잠재울 때 하는 그 잡념관의 액션이 뭐 크게 나한테 부담이 안 되고 나도 그 행동이 되게 행복하고 즐기고 있다면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요소는 내가 이 잡념관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액션인가. 두 번째는 이 잡념관을 썼을 때 아이가 중간에 얕은 잠의 단계에서 깨지 않고 쭉 자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기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서 미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깼는데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아이는 또 어른도 얕은 잠의 단계가 와서 살짝 깰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 다시 잠에 잠들 수 있냐 아니면 꼭 누군가가 도와줘서 다시 잠들게끔 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잘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막 서포팅을 해주면 아이가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도와주면 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내가 요 방법이 제일 편해서 뭐 젖을 대준다거나 요 방법이 편해서 그냥 에이 밤에 그냥 먹이고 말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노력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은 정말 단기간에 그 어떠한 투자와 같아요. 정말 단기간에는 더 한 3일 혹은 길게는 2주 동안은 오히려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양육자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반응을 일관적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주셨을 때는 정말 그 결과가 그 수확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나중에 이 원리를 알게 되신다면은 이걸 굳이 뭐 3년, 1년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을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똑개육아 1탄, 2탄, 뭐 마일스톤 카드 다 한번 정독을 꼭 해보시고요. 저도 유튜브로 꾸준히 여러분들께 유익한 클립을 남기도록 할게요.